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백성입니다.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부족한 이 사람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큰 주제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무엇이라 하나로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이게 오늘 첫 그림으로서 원뿔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드릴 전체 주제 아래 이런 세부 사항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우선 저는 천부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구도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인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인간의 삶,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이거나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물학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찰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다시 해석학적으로 의미를 찾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삶의 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다섯 번째 오늘 이번 강좌의 전체 주제가 삶의 치유로서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의 치유 중에 하나로서 풍수지리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방식으로서 인간성 실현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다음 이 원뿔입니다. 이 원뿔이 정상적으로는 밑변이 넓은 쪽으로 써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뿔을 꼭지점으로 세웠습니다. 이 원뿔을 꼭지점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첫째 물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원뿔의 꼭지점으로 세울 수 있을까? 세우지 못할까? 이렇게 안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이 원뿔의 꼭지를 모래 위에 콕 박아서 세우면 된다. 이런 답도 좋습니다. 모래 사장 위에 원뿔의 꼭지를 꼽아서 세운다는 것은 원뿔 자체 자기 스스로 쓰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인문학의 한계가 있다. 이 원뿔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 있으면 분명 원뿔은 꼭지점으로 쓴 이 원뿔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뿔이 정지 상태에 있지 않고 운동 상태에 있다면, 살아서 움직인다면, 혹은 좀 더 쉬운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린다면 팽이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팽이가 그 자리에 서면은 넘어지지만 팽이에 채찍질을 해서 돌아가면, 생명을 가지면 이 원뿔은 꼭지점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처음 들어가는 말이
원뿔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마지막도 여기에 귀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부경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하나로부터 셋이 되미니 셋을 모아 하나의 이름이라. 이 원은 우주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 전체는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굴러도 부딪힘이 없이 한정 없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 우주의 안에 방, 동서남북 혹은 다르게 묶어서도 동서남북이 됩니다. 그 안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원뿔, 꼭지점으로 선 원뿔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 천부경은 고려 미남복의 각골문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전제가 이 원과 방과 그 속의 각,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각에 있습니다. 사람에 있지만 인문학이지만 인문학이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 전제가 뭔고 하면 자연입니다. 우주이고 그 다음 동서남북 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한 본보기로서 전자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천지인, 원방각, 이 천이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우리 학문에 의하면 지금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법칙, 불변의 법칙, 절대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문과대학도 있지만 자연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대학에 있어서 어떤 학과가 가장 으뜸이 되는 학과인가, 그 순서로 보면 수학과입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 기초학문학과는 수학과가 되고요. 수학에 생명을 약간 붙인 것이 물리학이고, 그것을 변화시킨 것이 화학이고, 그 다음에 생물학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학과는 저기에 깔려있는 부속적인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에 관한 그런 학문, 자연 학문이라면 지는 사회과학에 해당됩니다. 사회과학은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성입니다. 이 합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이 규범이란 나라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의 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지인의 인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개념이 하나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진폭이 무한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폭 중에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지인, 우주와 사회와 사람, 이것을 이
정자에 그대로 한국 조선에서는 이런 정자를 지었습니다. 요 전형적인 것은 안동 오천면 군자리에 있는 산남정이라는 정자인데요. 광산 김씨 종택이 있는 곳입니다. 요게 안동에만 이런 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정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밖으로 보면은 원으로 된 기둥이 음양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된 기둥이 9개 양으로 있고요. 그 안쪽에 보면 6개의 사각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광주 주변에 있는 정자를 보셔도 이런 구조로 분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기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방각은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우주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사방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방각 할 때 제일 밑에 보시면 이 각자는 뿔각자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이 뿔각자는 달리 보면 빼다를 각과 같은 의미입니다. 뿔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뿔에 치여서 사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뿔각과 깨달을 각은 같은 말이라 뜻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에서 방에서 사방에서 그 다음에 각 그 속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생물학적인 과정을 작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질이 있고요. 이 질에 남성이 사정을 하면 한 번 사정하는데 3 내지 5ml라고 합니다. 5cc라고 합니다. 1ml에 약 7천만 마리의 정자가 살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보통 건장한 남성은 3 내지 5cc의 정자를 1회에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cc일 때 1cc에 7천만 마리라면 5cc 그러면 5, 7이 35, 3억 5천만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남성의 정자 수가 전자파 기타 등등에 의해서 줄어서 약 1cc에 1억 1천만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 질에 사정된 이 아주 전형적인 최고로 쳤을 때 2억 내지 3억만 마리의 정자가 질에서 들어가자마자 저게 산성이 나와서 3억 마리 중에서 50%를 적사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죽어 없어지지만 나머지는 살아서 다시 자기 연구 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기 갔을 때 다시 백혈구가 나와서 이 물질이
자기 체내에 들어오니까 그것에 다시 50%를 즉사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 내 구부 쪽에 들어가서 또 반틈에 그게 50%가 죽고 나머지 개구부에 있는 척에서는 200마리 내지 300마리의 정자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궁 내부에 들어가서 혁부가 있는데요. 저 길로 들어갈 때는 저 자궁 안이 너무나 캄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늘구멍만큼한 구멍에서 빛이 나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관 전체가 전체 한 18cm가 된다고 그럽니다. 저 18cm를 정자는 초당 0.1mm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저기 현실적으로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밑에 예를 들었습니다. 키 180 정도 되는 수영선수가 바다에서 수영할 때 초당 3m씩 5km를 쉬지 않고 수영해 가야 난자를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에서 50%, 그 다음에 백혈구에서 50%, 그 다음에 또 자궁 내에서 혁부에서 4번씩이나 정자는 죽을 고비를 거쳐서 마지막에 한 정자만이 난자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죽을 고비를 4번씩이나 다 거쳐서 살아남은 한 마리의 정자, 그것이 난자를 만나서 한 아기로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쟤는 바보야.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잘 되는데 저는 뭐 바보야. 바보라고 손짓하지만 그 손짓받는 한 아기, 그 생명은 바로 2억 내지 3억 분의 1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이쁘고 밉고 멍청이고 영리하고 그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대참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렇다는 생명이 존엄할까? 이런 물음을 한번 묻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거쳐서 사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게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인권을 갖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실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적인 가치 판단으로서 생명을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인권 혹은 나아가서는 생존권, 사회운동으로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다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정당성을 여기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 방식과 사실 자체 이것을 다르게 변형시켜서 생각하면 인간의 생명 혹은 인간은 생성하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에